오늘의 연자이신 이문영 교수님 모시고 소통 오늘 제가 수업, 발표했고요. 네, 소통 수업 5단계, 네, 단계별 5단계 방법 오늘 이문영 교수님께서 수고해 주시겠습니다. 이문영 교수님 모시겠습니다. 박수로 맞이해 주세요. 네, 시작하시면 됩니다. 네네, 공유할게요. 잠시만요. 네. 공유됐죠? 네, 잘 보입니다. 네네. 그러면 이렇게 귀한 시간, 참 이제 쉬셔야 될 시간인데 또 이렇게 참 이 시간 아깝지 않도록 나름 최선을 다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특별히 이 시간은요, 제가 뭔가 이렇게 기존에 사실 이 시간들이 뭔가 이렇게 뭔가 소개하고 뭐 알려드리고 뭐 이런 시간들이잖아요, 사실. 저는 오늘 딱히 그렇다기보다는 저희가 작년에 한 해를 거의 온라인 수업을 하고 올해도 사실 저도 온라인 수업이 더 많거든요, 오프라인보다. 오프라인을 하긴 하는데 굉장히 이제 제한적으로 하고 있으니까. 그래서 그런 면에서 이제 한 번 정도 이제 점검을 해보는, 그리고 같이 좀 고민해보는 그런 시간이 됐으면 해서 이렇게 왔습니다. 참고로 우리 윤영미 교수님하고 우리 고선영 교수님은 조금 전에 다른 데서 뵀는데, 그죠? 정말 열심히 하시네요. 예, 네,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예, 뭐, 이제 방금 사실 했던 얘기인데, 예, 코로나, 그리고 이제 그나마 올해는 조금 이제 상황이 나아진 게, 그래도 희망이 있는 게, 그죠? 백신이 이제 시작이 됩니다. 근데 뭐 아시겠지만, 우리 대학생들까지 오려면, 빠르면 올해 연말, 늦어도 이제, 늦으면 이제 내년 초까지 가는 거고요. 뭐 요새 계속 뭐 백신에 문제 생기기도 하고 뭐 늦어지기도 하고 해서 그마저도 장담하기 어렵고, 심지어 백신에 모든 국민이 다 맞는다고 해도 뭐 정말 끝나느냐. 예, 그건 가봐야 알겠죠. 예. 참 사실 암담한 상황입니다. 암울한 상황이고, 그래서 저희는 이제 코로나가 당연히 끝나길 바라고 대면으로 빨리 돌아오길 바라야겠으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이후에 어떤 상황들, 어제 그제 또 오늘은 좀 나았는데 또 미세먼지 황사 장난 아니더라고요. 야, 이러다가 코로나 끝나도 또 대면 수업할 비대면 수업할 수도 있겠다라는 생각까지 들었어요. 정말로 너무 심각해서. 그래서 이제 우리는 이제 이 이후에 어떻게 준비할 거냐, 그리고 앞으로 이제 온라인을 어떤 형식으로든 뭐 블렌디드 형식이든 어떤 형식이든 계속 할 텐데, 좀 네, 하여튼 좀 고민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오늘 그 시간 같이 가졌으면 좋겠고요. 이렇게 5단계라고 이름을 붙여봤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처음에 뭐 동영상을 만들고 실시간 수업을 하고 뭐 소통을 하고 활동을 하고 뭔가 이제 같이 좀 고민을 하는 시간을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먼저 이제 이제 동영상을 많이 만들어 보셨죠? 많이 만들어 보셨을 거예요. 그래서 동영상을 처음에 이제 작년에 코로나가 딱 터지고 나서 사실 뭐 그나마 이제 다양스러운 부분 중 하나는 그 전에도 소위 뭐 플립드 러닝이라는 그런 교수법들이 있어서 그래도 조금 이제 뭔가 조금 저 같은 경우나 아마 우리 학회분들은 좀 준비가 되지 않았나, 그런 생각이 듭니다. 일단은 제가 그래도 동영상을 만들더라도 잘 만들어야지 라는 제 나름 욕심에 몇 개를 만들어 봤는데, 뭐 시간이 많지 않으니까 잠깐씩만 보여드릴게요. 그래서 저는 이제 해부학을 가르치는 사람이거든요. 그래서 내가 어떻게 하면 내가 해부학을 잘 가르칠까? 뭐 욕심 같아서는 우리나라에서 제일 해부학을 잘 가르치는 사람? 뭐 이런 욕심으로 이제 뭔가를 이제 준비해봤습니다. 그래서 제가 만들었던 영상 잠깐씩만 보면서 넘어갈게요. 이번에는요, 이런 주요 관 구조, 쭉 시작해서 식도에서부터 쭉 시작해서 큰 창자까지 쭉 이어진 이 긴 관을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자, 관이 굉장히 길죠. 물론 이것이 굉장히 길고 중간에 조임근들이 군데군데 존재하지만, 그렇다고 완전히 막히거나 끊어지는 구간 없이 한 번에 이렇게 통과를 하게 되죠. 그래서 쭉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네, 지금 보신 것은 3D 어플입니다.
그래서 해부학에서는 어쨌든 이 보여지는 것이 중요하기 때문에 굉장히 이제 이런 것들이 중요하고 제가 사실 이거 준비하면서 너무 이번에 안 사실인데 이 구글 슬라이드에다가 넣잖아요. 이 그 영상 넣을 때 시작 시간 끝나는 시간을 지정할 수 있습니다. 우리 왜그 카웃 같은 것도 가능하잖아요. 그것처럼 가능하졌더라고요. 기존에 없던 기능이었는데. 그다음에 하나만 더 볼게요. 자, 그 다음이 온목동맥을 따라서 조금 올라가 볼게요. 자, 온목동맥은요, 예, 이렇게, 예, 두 개가 이렇게 올라갑니다. 그죠? 예, 정면에서 본 모습이고요. 이렇게 가는데, 자, 이거 보시면, 이 중요한 게 뭐냐면, 이 앞쪽과 뒤쪽으로 이렇게 두 개로 갈립니다. 그래서 보시면, 자, 이렇게 좀 확대를 해볼까요? 예. 자, 이렇게 여기서 갈리는데요. 두 개로 갈리죠. 이렇게 나뉜 게 잘 보이시죠? 자, 그런데 이렇게 앞쪽으로 하는 게 어떻습니까? 보니까 이렇게 나와서 이쪽, 그 다음에 이쪽 이렇게 이제 쫙쫙 퍼지죠. 지금 이 영상은 이제 혈관 설명하는 건데요. 사실은 이 카데바, 그러니까 뭐 시체 해부라고 하죠. 시신을 우리 뭐 해부할 이제 기회도 사실 많지 않고. 설사 이제 시신 카데바를 갖다 준다고 해도 이렇게 관찰하기가 어렵습니다. 혈관을 다 분리할 수는 없으니까. 그래서 오히려 또 어떤 특정 파트에서는 이런 것들이 더 도움이 될 수 있고요. 그래서 기왕이면 본인의 전공이랄지 최고의 좋은 도구들을 찾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이 들고요. 이번에는요, 이런 주요. 자, 그 다음이 온목동맥을 따라서 조금 네, 넘어가야 되는데. 네. 자, 다음은 이제 가상현실을 좀 적용한 건데요. 그래서 이제 제가 이제 주로 해부학에서 쓰는 것은 3D 오가논하고 그다음에 쉐어케어 VR이라는 프로그램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도 잠깐만 볼게요. 상태에서 한번 볼게요. 제가 이 정도. 지금 이 모습은 뭐냐면요. 지금 이 노란색 보이시죠? 예, 이게 지금 이 부분, 지금 이 부분 보이십니까? 예, 이 부분이 지금 SA 노드. 예, 우리 굴심방결절이라고 하죠. 예, 굴심방결절이고, 예, 이쪽이 AV 노드. 방실결절이 되겠네요. 예, 그래서 이 부분, 지금 우리가 심장의 어떤 심박동, 전기의 흐름입니다. 심전도라고 하죠. 근데요, 너무 빨라요. 제가 요거 심장을 굉장히 느리게 사이클 스피드로 바꿔보겠습니다. 네, 요 정도만 보겠습니다. 사이클 스피드를. 네. 지금 이 영상 같은 경우는 이제 심장에 소위 이제 우리 그 드라마 보면 뭐 ECG 나오잖아요. 삑삑삑 이런 거 나오잖아요. 네. 그런 걸 이제 그 기전을 보여주는 건데 사실 이런 영상 같은 경우는 이제 책에 보면 당연히 이제 그림으로 나왔겠죠. 근데 이건 정말 연속적인 어떤 그런 거기 때문에 책으로 봤을 때 학생들이 뭐 한 4컷 정도로 쪼개서 보거든요. 뭐 1단계, 2단계 이렇게 보는데 굉장히 다릅니다. 왜냐면 이게 속도가 중요하거든요. 이 전파 속도가 중요한데 책으로는 뭐 몇 미리세크 이렇게 나오긴 하겠죠. 책에서는. 그렇기 때문에 뭐 이런 류의 것이랄지 또 다른 예로는 요 앞쪽에 이렇게 하나, 그죠? 둘, 세 개, 이렇게 세 개가 앞으로 지나가는 걸 알 수 있어요. 나란히 지나가죠. 이제 이쪽까지 넘어가면 여기 이제 뒤쪽 근육이니까 이건 다음에 배울 근육이고요. 예, 근육 같은 경우도 이제 약간 이렇게 스티킹, 그러니까 이렇게 쌓여 있거든요. 그러니까 깊은 층 근육, 중간층 근육, 뭐 이런 얕은 층 근육 이렇게 있기 때문에 직접 보여주는 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제가 이제 뭐 해부학을 가르치니까 이거 보여드렸지만 지금 뭐 저희 학회가 미래융합교육학회 아닙니까? 그러다 보면 아마 전공들도 정말 많이 다르실 건데 제가 예전에 뭐 찾다가 지금 우리 안상 교수님도 그렇고 뭐 그 항공서비스학과 교수님도 있잖아요. 약간 게임하고 좀 비슷하긴 한데 뭐 비행기가 사고 났을 때 탈출하는 법 뭐 이런 게 있어요. 뭐 실제 도움이 될지 모르겠지만 어쨌든 굉장히 이제 그런 컨텐츠들이 다양히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을 좀 찾아보시면 전공과 관련된 부분들이 분명히 있을 것 같아요. 상태에서 한번 볼게요, 제가. 요 앞쪽에 네. 그리고 지금 이 영상은 제가 저도 얼마 전에 그 저희 단톡방에 이사장님도 소개시켜 주셨고 또 다른 교수님도 소개시켜 주셨는데 필모라
맞나요? 네, 하여튼 그 프로그램도 굉장히 괜찮더라고요. 제가 그거 한번 봤더니. 네, 저 아직까지는 곰믹스 프로 쓰고 있거든요. 근데 일단은 이제 심플해서 손이 많이 안 가서.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굉장히 좋은 기능들이 생각보다 많아요. 그래서 제가 쓴 어떤 기능들을 썼는지 한번 쭉 보여드릴게요. 이번에는 뇌실, 벤트리클에 대해서 한번 간단히 살펴볼 건데요. 이 벤트리클이라는 여기 보시면 보시면 이제 이게 어떤 나왔습니다. 것들을 썼는지 침실이라는 그런 구조로 나왔었는데요. 설명한 겁니다. 야, 그러면 요 모양을 닮았다는 거죠. 아라크. 예, 그리스 로마 신화에 보면 어떤 여인이 정말 배짜기를 잘하는 여기 뒤쪽 가운데로 손가락 평근이라는 애가 지나가. 익스텐서 디지토룸이라는 애가. 자, 그다음에 자, 여기서도 보시면 자, 여기가 지금 역시 이마뼈와 일부러 화면 전환 효과도 넣습니다. 자, 그다음에 광대뼈와 붙어 있기 때문에 광대도 타깃기관까지 이 호르몬을 이동시키게 됩니다. 예, 다음 특징은요. 이렇게 혈관을 통해서 흘리다 보니까 이 좌심방과 우심방에 있는 혈액이 어디로 이동할까요? 예, 이 아래쪽 심실로 이동을 하겠죠. 지금 이 빨간색 번개 표시라고 해야 될까요? 이게 혈액의 흐름이라고. 먼저 서브스카플라리스를 붙여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렇게 붙여보았습니다. 네, 지금 몇 가지를 보여드렸는데요. 지금 이게 다 곰믹스 프로로만 편집한 겁니다. 그래서 의외로 생각보다 기능들이 좀 있어요. 꽤 돼요. 그리고 물론 뭐 프리미어나 이런 날아다니는 효과까지는 안 되지만 그리고 조금 아쉬운 게 이제 속도 조절이 되는데 빠르게 4배까지밖에 안 되긴 합니다. 그런데 제가 교육용으로 쓰기에는 괜찮은 것 같아요. 뭐 우리가 정말 유튜버 무슨 구독자 수 엄청 늘리기 위한 그런 수준이 아니라면 학생들에게 이해를 돕는 데는 굉장히 괜찮은 것 같습니다. 네, 넘어가야 되는데. 이번에는 뇌실. 네네. 자, 그래서 그동안은 이제 동영상으로 계속 했던 거죠. 네, 기왕이면 동영상도 잘 만들기 위해서 방금 말씀드렸던 어떤 도구나 또 기왕이면 그냥 줄 거 최대한 편집도 뭐 설명을 넣고 그런 식으로 해서 제공을 했습니다. 그런데 뭐 아시겠지만 동영상은 사실 어쨌든 실시간 소통이 안 되잖아요. 어렵잖아요. 그래서 이제 실시간, 아마 실시간, 지금도 우리가 실시간을 하고 있는 거고 많이 해보셨을 겁니다. 이제 기본적으로는 이런 이제 우리 줌으로 지금 하고 있잖아요. 줌과 같은 거랄지 저희 학교 같은 경우는 이제 웹엑스를 쓰고는 있어요. 이제 LMS에 아예 붙여가지고 애들이 몇 분 이상만 참여하면 아예 출석 체크까지 동시에 되도록 하긴 하는데 너무 저도 이제 줌에 너무 익숙해져가지고 조금 불편하더라고요. 이 익숙한 부분에서는. 그리고 또 잘 아시겠지만 뭐 구글 미트 또 있죠. 그래서 이런 형태, 즉 학생들의 얼굴과 얼굴을 보고 직접 하는 이런 수업. 그런데 이제 저도 궁금한 게 이제 교수님들은 어떻게 쓰는지 모르겠는데 저도 이제 애들한테 뭐 처음에 카메라를 켜고 하자라고 하면 웬만하면 켜요. 켜긴 하는데 글쎄요, 이제 중간에 끄기도 하고 어떤 학생들은 굉장히 부담스러워하기도 하고 뭐 이제 그런 경우들이 꽤 있죠. 그래서 이제 저는 그래서 지금도 정말 편한 게 스트림야드. 그러니까 스트림야드든 또 이제 여러 가지 스트리밍형. 지난번에 우리 김상진 교수님이 알려주셨죠. 그 네이버 프리즘 라이브. 예, 그것도 굉장히 좋은 것 같아요. 그래서 그것도 지금 아직은 제가 못 써봤는데 어쨌든 조금 스트리밍형도 조금 더 써보려고 합니다. 그래서 어쨌든 그럼에도 불구하고 중요한 건 좀 더 실시간 수업을 한다는 건 사실 실제로 많이 하진 않는데 그래도 질문을 즉각 받을 수 있고 이렇게 소통할 수 있다는 부분을 최대 장점으로 살려야겠죠. 자, 그런데 문제가 있습니다. 만약에 실시간 수업을 합니다. 그런데 교수자가 계속 강의식으로 해요. 애들만 할 시간도 없고 할 틈도 없고 계속 강의식으로 한다면 그건 그냥 동영상이 나올 수도 있어요. 네. 그러면 실시간 수업을 하는데 어떻게 하는 게 조금 더 좋을까라고 생각한 게 이제 제가 나름 생각한 3단계입니다. 그래서 이제 실시간 수업에서 뭔가 이제 소통을 하는 거죠. 아마 여기까지도 많이 하실 것 같아요. 그래서 또 많이 쓰는 게 이제 퀴즈 앱이죠. 퀴즈 앱. 그래서 카우시나 퀴즈즈나
뭐 퀴즈앤이나 정말 또 많이 있잖아요. 네, 그래서 실시간으로 하는 것. 그런데 이제 2단계에서는 조금 고민하고 조금 좀 생각해야 될 부분이 뭐냐면 학생들이 가지고 있는 스마트 기기, 그게 이제 스마트폰 하나만 들고 있을 땐 참여가 어렵죠. 예, 왜냐하면 화면도 봐야 되고 이것도 참여해야 되니까. 그래서 조금 어려움은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제 늘 가급적이면 PC에서 참여하고, 만약 PC가 없다면, 뭐 없을 수도 있죠. 없다면 공기계도 좋으니 스마트폰 공기계 하나 같이 들고 와라. 그래서 와이파이만 터지면 이제 접속이 되니까. 그래서 가급적 뭐 가족 폰을 빌리든 아니면 예전에 쓰던 공기계 이제 개통 안 된 것도 좋으니 가져와서 참여해라 라고 해도 한 반절 조금 넘게 참여하는 것 같아요. 실제 해보면. 그러니까 그만큼 그냥 스마트폰 하나만 들고 들어온 경우들도 많고, 뭐 사실 PC에 있어도 뭐 의지적으로 참여를 안 할 수도 있죠. 나는 절대 안 할 거야. 뭐 이렇게 할 수도 있겠죠. 근데 어쨌든 간에 이 단계에서는 뭔가 학생들이 기기가 환경이 받쳐주지 않으면 조금 제약은 있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은 좀 생각을 해야 될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이제 공유문서. 이제 저도 많이 쓰는 게 우리 이제 드라이브에서 구글 덕스 많이 씁니다. 이거 정말 이제 심플하기도 하고요. 접근성도 좋고. 그래서 학생들이 직접 들어와서 막 쓰죠. 쓰게 만듭니다. 그래서 과제를 어차피 이제 LMS를 통해서 내주죠. 왜냐하면 어쨌든 증빙이 남아야 되니까 이렇게 주고요. 그 다음에 실제로 또 수업 시간에는 이렇게 들어와서 아이들이 직접 타이핑을 치면서 이런 답을 넣고, 그래서 또 그 중에서 또 열심히 한 친구들은 이렇게 또 인센티브를 줍니다. 점수든 어떤 형태로든. 그리고 지금 이 오른쪽 거 같은 경우는 제가 한 건 아니고요. 저희 이제 학교 교수님께서 하시는 내용인데, 이건 지금 이번에 이제 이름이 바뀌었습니다. 빅캔버스에서 엊그저께 이제 알로라고 바뀌었습니다. ALLO. 알로라는 이름으로 바뀌었는데, 기존의 이제 빅캔버스입니다. 이걸로 바뀌었어요. 그래서 이분 같은 경우는 보시면 아시겠지만 이 프로젝트 학생별로 다 만들어줬어요. 다 만들어줘서. 그러니까 이제 기본적으로는 이게 뭐 구글 젠보드나 뭐 패들릿이나 이런 화이트보드형이거든요. 기본적으로는. 근데 훨씬 기능은 강력합니다. 뭐 동영상도 들어가고 링크도 들어가고, 심지어 그 안에서 화상도 할 수 있어요. 화상. 그 자체 안에서. 그러면 이제 어떤 일이 벌어질 수 있냐면, 지금 줌으로 보면서 보통 뭐 줌이나 이런 거 하나 켜고 그 다음에 뭐 구글 젠보드 이런 걸 켜잖아요. 그럼 제가 아까 말씀드렸던 기기가 2개가 있어야 돼요. 기본적으로. 아니면 최소 PC가 있다거나. 그런데 빅캔버스, 그러니까 알로에서는 그 안에서 화상회의가 동시에 가능해요. 그러니까 스마트폰 하나만 있는 학생들도 얼굴을 보면서 하는 게 가능합니다. 자, 어쨌든 간에 이런 식으로 이 교수님 같은 경우는 학생별로 다 프로젝트를 하나씩 만들어줬어요. 그래서 한 학기 동안 거기다 계속 이제 넣게 하는 겁니다. 학습 활동이든 뭐 자기가 찍었던 영상이든 이렇게 쭉 합니다. 그러면 이제 정리가 되는 거죠. 그게 이렇게 화이트보드형으로 다 정리가 돼서 누적이 됩니다. 굉장히 어떻게 보면 LMS를 대체해 줄 수 있는, 보완해 줄 수 있는 그런 형태가 될 수 있고요. 이제 4번째입니다. 그래서 이제 저도 아마 여기까지도 많이 하셨을 거예요. 뭐 우리가 계속 교육도 듣고 뭐 하기도 하고 하니까 실시간 중에 뭐 퀴즈를 푼다거나, 사실 아까 우리 이지영 교수님께서 넌센스 퀴즈 띄워주셨잖아요. 그것도 어떻게 보면 실시간 소통을 하는 거죠. 하고 막 채팅으로 막 다 맞추고 막 그렇게 했잖아요. 그런데 이제 그것까진 거죠. 그렇게 하고 수업이 끝나면 끝이에요. 그게 너무 아쉽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제가 좀 고민한 방법이 뭐냐면, 이번 학기에 이제 이걸 적용해봤는데, 이제 기존에 여기 보시면 우측에 여기 보이시죠? 이건 오해하지 마십시오. 이 사진은 그 코로나 전에 찍은 사진입니다. 마스크도 아무도 안 쓰고. 근데 지금도 이제 오프라인 때 제가 이제 당연히 뭐 이렇게 나름의 마스크도 쓰고 이렇게 활동을 하기도 하는데, 타르시아라는 게 있어요. 이게 뭐냐면 퍼즐을 만듭니다. 퍼즐을 원래대로 하자면 종이에 이렇게 막 써가지고 해야 되는데, 내가 입력만 하면,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A, B, 그러니까 저 같은 경우는 해부학 용어 같은 거 많이 쓰거든요.
뭐 중고등학교에서는 화학식, 뭐 주기율표 그런 거 있잖아요. CA는 칼슘 뭐 이런 거 있잖아요. 그렇게도 많이 쓴다고 하는데 저 같은 경우는 이제 해부학이니까 이제 의학 용어랄지 근육 이름 이런 것들을 매칭을 시킵니다. 이 양쪽으로 쭉 영단어 맞추는 것처럼 쭉 한 다음에 그냥 엔터 치면 퍼즐이 완성이 돼요. 타르시아라는 프로그램인데 이걸 이제 평소에는 이렇게 오프라인 수업을 할 때는 문제없이 쓰죠. 근데 지금 이제 상황이 온라인이잖아요. 그래서 이제 고민한 게 뭐냐면 이걸 만들어서 이제 PDF 형태로 만든 다음에 이거 어차피 이제 내가 자르기 힘드니까 애들한테 주거든요. 가위랑. 애들이 다 잘라가지고 이제 퍼즐을 맞춥니다. 근데 이걸 그냥 파일로 집에 보내주는 거죠. 파일로 애들에게 LMS나 아니면 메일로 보내주는 겁니다. 물론 이것도 제약점이 있습니다. 교수님 저는 프린터가 없는데요. 나올 수 있죠. 얼마든지 나올 수 있습니다. 그래서 뭐 어쩌겠습니까. 어쨌든 이제 그래도 최대한 있는 사람 해봐라. 뭐 그것 때문에 또 코로나인데 일부러 PC방 가라고 하기도 그렇고 어쨌든 뭐 할 수 있는 사람은 최대한 해라. 뭐 그거는 이제 평가에 넣을지 말지까지는 좀 이제 고민이지만 어쨌든 학생들에게 추가적인 활동을 줄 때 기왕이면 나랑 교수님하고 실시간으로 할 때랄지 아니면 단순하게 그냥 뭐 과제 뭐 뭘 찾아서 쓰거나 이런 과제보다는 이렇게 주면 이제 학생들이 어떻게 하냐면 이걸 프린트합니다. 그 다음에 가위로 잘라요. 그러니까 학교에서 똑같이 하는 거죠. 학교에서 하는 거랑. 자른 다음에 퍼즐로 맞춥니다. 맞춘 다음에 그걸 사진으로 찍어서 LMS에 제출하는 게 과제예요. 이번 학기에는 이렇게 한번 내봤거든요. 근데 뭐 곧잘들 합니다. 근데 이제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이걸 이제 저는 프린터가 없어서 못했는데요 라는 아이들이 분명히 나오니 이걸 이제 평가에 반영하시는 건 뭐 이제 각자 뭐 좀 고민을 해보셔야 될 것 같고 그래서 그냥 추가적인 활동으로 넣으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이런 것도 지금 이번에 해봤고요. 그 다음에 이것도 이제 제가 예전에 했던 활동인데 이것도 이제 지난 학기에 그죠? 그러니까 19년 2학기죠. 그때도 이제 이렇게 했습니다. 이걸 다 미리 뽑아놨어요. 3D 프린터로 뇌를 다 출력을 해놨는데 이제 할 수가 없잖아요. 그죠? 할 수가 이제 해서 다행히 제 수업은 이제 온라인이었지만 다른 수업에서 다른 과목 수업에서 오프라인 기간이 있었어요. 그래서 그때 나왔을 때 애들에게 다 나눠줬습니다. 나눠주고 집에 가서 이제 옆별로 이렇게 색칠을 하는 거거든요. 옆을 구분해서 색칠을 한 다음에 이제 이것도 사진으로 찍어서 내라고 했어요. 근데 제가 아차 싶었던 게 뭐냐면 그 최근에 뭐 온라인 교육 되게 많잖아요. 그래서 저도 이것저것 보다가 초등학교 선생님께서 어떤 수업을 하셨냐면 이제 요리를 하는데 이제 썰다가 뭐 손 다칠 수도 있잖아요. 초등학생이니까. 그래서 그게 뭐 잘라서 파는 게 있대요. 그래서 그걸 다 애들 집에 보내고 뭐 어떻게 해서 보내고 그 다음에 가급적 또 집에 연락을 해서 부모님들이 가급적 있는 시간 뭐 이렇게 해가지고 하여튼 어쨌든 수업 시간에 한 거예요. 실시간으로. 그러니까 백파도 아시죠? 그 프로그램 그것처럼 이렇게 한 거예요. 볶음밥 만들기 해서 그날 점심에 진짜 같이 먹고 뭐 이렇게 했다는 거죠. 제가 그걸 듣고 이걸 그냥 같이 할 걸 실시간에 틀고 얘들아 전두엽 한번 칠해보자 이렇게 그렇게 할 걸 그랬어요. 그래서 이게 이제 2학기 수업이라 만약에 2학기에는 뭐 당연히 코로나가 끝나길 바라지만 혹시라도 뭐 연장이 된다면 이제 그때는 그렇게 한번 해봐야겠다라는 생각을 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어쨌든 활동거리를 애들에게 주는 거죠. 줘서 뭐 사실 만약에 이것도 예를 들어서 애들이 뭐 현실성은 엄청 떨어지지만 집집마다 뭐 3D 프린터가 있다라고 하면 이것도 파일만 전송하면 됐겠죠. 예전에 오늘 정성호 교수님 생신이신데 생일 파티 때문에 안 들어오신 것 같은데 정성호 교수님께서 직접 디자인한 뭐라고 하죠? 프로그래밍 뭐 하여튼 만든 스마트폰 거치대 그 파일을 저한테 보내주셨어요. 갖고 제가 받아서 바로 뽑았거든요. 그러니까 약간 그런 느낌 있잖아요. 텔레포트 느낌. 저는 메일로 받았어요. 그분, 근데 저는 뽑은 거죠. 근데 이제 물건이 나온 거죠. 우리가 팩스나 프린터처럼 생각할 수 있는데 이제 입체로 나와버리니까 되게 또 느낌이 다르더라고요. 어쨌든 이제 나중에 이제 그런 여건이 된다면 이런 것도 얼마든지 가능하겠죠. 뭐 아직은 현실성이 좀 떨어지지만
그래서 이런 식으로 학생들이 직접 집에서 할 수 있는 활동의 거리들을 발굴해내는 게 굉장히 중요할 것 같아요. 그리고 앞으로 어쨌든 온라인으로 계속 해야 된다면 이렇게 좀 가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해봤습니다. 자, 그래서 이제 계속 잘 하려면 여기서 뭔가 하나 더 뛰어넘었으면 좋겠다. 뭐 욕심일 수도 있어요. 근데 아까도 처음에도 말씀드렸지만 이제 코로나가 끝나더라도 뭐 이제 끝났으니까 이제 끝. 이제 대면만 하자. 뭐 이럴 수는 없는 상황이 될 수도 있고. 그리고 벌써부터 이제 그런 얘기가 나온다고 하더라고요. 이제 학생들이 이게 끝나더라도 이런 코로나 상황이 끝나더라도 대면과 비대면 수업을 선택해서 들을 수 있게 해달라라는 굉장히 골치 아픈 얘기를 하고 있다고 합니다. 교수는 이제 죽어나죠. 이제 두 개 다 하려면 사실은. 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게 늘 하여튼 슬픈 예감은 맞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이제 그런 시대가 올 수도 있어요. 애들이 원하는 대로 맞춰줘야 되는. 그렇다고 한다면 이제 소위 말하는 이제 실제감이라고 하죠. 소셜, 그러니까 뭐 사회적 실제감, 교수 실제감, 뭐 컨텐츠적 실제감 뭐 이렇게 뭐 구분을 하던데 어쨌든 결국은 우리 애들에게 실제감을 줘야 됩니다. 온라인으로 함에도 불구하고 오프라인처럼 혹은 그 이상의 실제감을 줘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이제 나오는 것들이 이제 증강현실이랄지 이걸 하나 잠깐 보여드릴게요. 이거 그냥 소개하는 건데 맞죠? 예, 이런 모습 이렇게 테이블 이렇게 현실 속에서 이렇게 올려놓을 수 있습니다. 정말 사람이 누워있는 것 같죠? 네, 정말 실제로 물론 이게 눈앞에 있진 않습니다. 이렇게 AR로 보이는 거고요. 한번 이렇게 들어가서도 한번 볼까요? 예. 와, 이 안쪽에 뇌의 구조까지도 다 보입니다. 이럴 정도로 아주 리얼하게 보입니다. 네. 이게 이제 증강현실 어플인데요. 뭐 지금 보여드리는 건 이제 유료긴 해서 그렇긴 한데 이제 그런 생각도 들더라고요. 차라리 이제 학생들이 교재를 사잖아요. 교재를 사지 말라고 하고 차라리 이런 유료 어플을 사라고 할까? 뭐 그런 생각도 들어요. 그러니까 그럴 정도로 이제 이런 게 하나 있으면 그날 공부해서 그날 내 방에다가 그냥 그죠? 이제 코로나니까 다 각자 집에 있으니까 우리 집 거실에다가 거실 소파에다가 이거 하나 눕혀놓고 보는 거죠 자기가. 이제 증강현실이기 때문에 이렇게 굉장히 이제 리얼하게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어쨌든 실제감 그런 것들을 이제 줘야 되기 때문에 이건 이제 단순한 사실 앱 어플인데 만약에 이제 어쨌든 굉장히 도구들이 뭐 이런 고글이다, 고글형이다 이런 것도 굉장히 심플하게 나온다면 집에다 다 하나씩 보내주고 야, 오늘은 몇 번 프로그램 한번 쭉 쳐다봐. 그러면 애들이 자기 눈앞에다가 카드바 하나 세워놓고 이것저것 떼면서 보는 거죠. 사실 초등학교나 이런 쪽은 그런 콘텐츠가 꽤 나온 걸로 알고 있거든요. 뭐 무슨 숲에 가서 무슨 곤충을 관찰한다거나 뭐 이런 것들 꽤 많아요. 근데 확실히 이제 고등교육 쪽은 좀 더 고민이 필요할 것 같아요. 그렇게 되고요. 그리고 요즘 이제 각광받는 것 중 하나가 이제 메타버스잖아요. 메타버스. 이제 대표적으로 이제 네이버에서 만든 이제 제페토라는 게 있는데 뭐 저도 가입을 해봤어요. 가입해봐서 뭐 어떻게 보면 자기가 이제 거기서 뭘 하느냐에 따라 다른데 어떤 방에 들어가면 또 사람들이 있어요. 가서 이제 아직까지 뭐 음성으로 되고 이런 건 모르겠고 이제 채팅을 하면 막 말풍선 나와가지고 막 서로 얘기하고 뭐 이런 거거든요. 근데 이제 만약에 그런 가상 공간에 애들이 모이는 거죠. 얘들아 뭐 몇 번 서버 몇 번 방으로 들어와? 교수님하고 뭐 방 모이는 거예요. 이렇게 모여가지고 그 가상 공간에서 이렇게 하는 거죠. 실제로 뭐 제가 뭐 음악 쪽을 잘 몰라서 가수 이름은 정확히 모르겠는데 실제로 뭐 콘서트랄지 뭐 이런 것도 한 사례가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미대선이 이제 끝났잖아요. 지금 한두 달 됐나요? 그때도 바이든이 동물의 숲 모여봐요 동물의 숲 들어가서 막 이렇게 돌아다녔다는 거 아닙니까? 근데 그렇잖아요. 이렇게 우리가 조 바이든을 죽을 때까지 만나볼 수 있을까요? 미국 대통령을? 근데 이제 그런 데서 이제 어쩌다 만나볼 수 있는 거예요. 그것조차도 만만치 않겠죠. 확률상. 근데 어쨌든
가능하다는 거죠. 그래서 애들한테 공지를 하는 거죠. 지금 우리가 줌 URL 던져주고 몇 시까지 들어와 하면 이렇게 우리가 만나서 보잖아요. 이런 것처럼 여기로 들어와 하면 내 가상 캐릭터가 가서 만나는 거죠. 모이는 거죠. 나중에 우리 학회도 한번 그렇게 한번 해보시게요. 네, 그럼 얼마나 재밌겠어요. 근데 이게 제페2가요. 어쨌든 이게 유료 프로그램이잖아요. 그러니까 어쨌든 그 기업에서 만든 프로그램이라 처음 가입하면 모르겠어요. 이제 제 캐릭터는 난닝구의 이렇게 하얀 팬티 사각 팬티만 입고 막 돌아다녀요. 갈아입히셨군요. 사야 돼요. 그것도 뭐 이제 금액도 있고 뭐 기본도 있긴 한데 어쨌든 이제 예전에 우리 싸이월드 생각하면 될 것 같아요. 싸이월드에 보면 막 도토리로 막 옷 입히고 했잖아요. 근데 그건 이제 어떤 딱 고정형 그림이었다면 이건 정말 움직이는 거죠. 그래서 뭐 작년에 뭐 크리스마스나 할로윈 이런 때도 그런 이제 특색 있는 방들이 막 생기더라고요. 그런 것처럼 그래서 나중에 아마 이것도 우리가 오프라인으로 모일 때 회의실 빌리잖아요. 그런 것처럼 아마 유료로 얼마를 주면 우리가 어느 공간을 얼마 쓰고 막 이렇게 될지도 모르겠어요. 뭐 지금도 있는지 모르겠지만. 그래서 이제 뭐 이런 플러스 알파들을 우리가 고민을 해봐야겠죠. 고민해보고 꼭 이런 어떤 이런 기술적인 부분이 아니고 기존에 있는 기술 가지고도 잘 응용하면 실제감을 또 높일 수 있잖아요. 그런 게 이제 저희의 숙제가 아닌가. 맞죠? 예, 이런 모습 이렇게 테이블. 예. 그래서 이제 제가 뭐 마지막으로 생각보다 되게 빨리 끝났는데 제가 뭐 마지막으로 드리고 싶은 말씀은 이 플러스 알파 이걸 이제 같이 좀 고민을 했으면 좋겠어요. 어떻게 하면 이제 온라인으로 이미 학생들이 온라인의 맛을 봤어요. 그래서 물론 이제 학과마다 좀 다릅니다. 실습이 주요인 학과들은 오프라인 수업을 못하는 거에 대해서 굉장히 불만이 많아요. 그리고 또 그렇지 않은 학과는 또 온라인을 선호합니다. 물론 이제 같은 과여도 또 갈리기도 하겠죠. 근데 어쨌든 간에 앞으로 어떤 상황이 어떻게 벌어질지 모르니 우리는 온라인으로서 계속 진행을 해야 될 필요성이 있고요. 또 이런 상황이 또 왔을 때 그냥 또 예전에 찍었던 동영상 틀어주고 뭐 이건 이제 아니라는 거죠. 그럼 어떻게 해서 우리가 이제 실제감을 높여줄 거냐. 좀 이런 부분들을 고민해봤으면 좋겠고 혹시 뭐 갑자기 뭐 이러실 수 있지만 좋은 어떤 아이디어나 생각들 있으시면 뭐 마이크 켜고 얘기해 주셔도 좋고요. 채팅창에 남겨주셔도 좋을 것 같아요. 네. 아유 예 윤영미 교수님 네 감사합니다. 네네네. 자 그렇습니다. 일단은 예 잠깐만 이게 마지막 슬라이드일 거예요. 네, 예, 일단은 제 뭐 발표를 할까요? 네, 어쨌든 거기까지는 제가 끝났고요. 좀 이제 같이 좀 의견 좀 나눠주시면 좋겠습니다. 네, 교수님들 질문 있으시면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너무 재밌게 보셔가지고 질문을 할 것이 없으신가요? 질문은 아니고요. 저 한준수 교수입니다. 네, 교수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너무 아주 좋습니다. 아까 스티킹이라고 말씀하셨는데 스태킹인가요? 스티킹인가요? 스티킹 또는 스태킹 어느 게 맞아요? 아까 영어로 한번 어떤 거죠? 쓰시던데. 제가 어떤 걸 적층하는 거를 스태킹이죠? 스티킹. 예, 스태킹을 말하는 거예요. 이게 근육이 제가 그리고, 뭐 표현을 굳이 그렇게 할 필요는 없었는데 어쨌든 이제 네네. 근육이 깊은 근육, 뭐 중간 근육, 얕은 근육. 네. 그것마다 또 기능들이 다 다르거든요. 근데 이제 그냥 한번 여쭤봤어요. 네. 예, 감사합니다. 예, 그다음에 제가 지금 너무 초보자라 여기 지금 보면은 이 태극기 마크하고 이거요. 그다음에 이동하는 거 그거 나중에 좀 메시지 한번 주세요. 간단히 말씀드릴게요. 네네. 지금 이 마크는요. 여기 살려놨나? 다른 분들이 많이 아실 텐데 시간을 뺐을 것 같아서. 아시는 분도 있으실 거고요. 모르시는 분들도 있을 것 같아요. 제가 프로그램만 말씀드릴게요. 네. 여기 보시면
커스텀 커서라고 있어요. 네, 네, 여기 보시면 네, 확대해서 좀 보여드릴게요. 여기 보면 이제 커스텀 커서 네. 포크롬 이렇게 돼 있거든요. 그러니까 말 그대로 커서를 커스터마이징 하는 거죠. 그래서 요거를 그 크롬에서 익스텐션을 붙이시면 되는데 요건 좀 이제 특이한 게 뭐냐면 지금 또 이걸로 나오잖아요. 태극기로 안 나오고. 그러니까 이제 이거는 이제 크롬 브라우저에서만 적용이 됩니다. 그래서 그냥 일반 근데 익스플로러나 일반 프로그램에서는 안 되고요. 이렇게 이런 그 크롬 프로그램 위에서만 작동을 해요. 저는 뭐 이것저것 해보다가 그냥 태극기로 했는데 이제 보시면 뭐 이게 이제 클릭을 할 때랑 다르죠. 이 그 모양이. 여긴 또 그게 없는데 어쨌든 그래서 커스텀 커서 요거 그 웹 앱이거든요. 웹 앱. 거기 설치하시면 됩니다. 예, 이렇게 되고요. 그 다음에 아까 어떤 거 넘어가는 게 뭐 어떤 거 말씀이시죠? 그래서 이쪽에서는 태극기 맞죠? 모양으로 또 변하던데. 이런 모습. 아, 예, 이게 이제 클릭할 때 바뀌어요. 아, 그래요. 여기는 딱히 이게 커스텀 커서라고 부가 기능 네네. 확장 프로그램, 구글 맞죠? 확장 프로그램에서 이런 모습 이렇게 클릭하시면 돼요. 제가 구글 확장 궁금해 하시니까 요거를 네. 크롬 확장 프로그램. 네, 크롬 확장 여기에 들어가셔서 커스텀 커서 치시면 됩니다. 이것만 넣어 드릴게요. 영어로 치시면 돼요. 네, 커스텀 커서 넣으시면 됩니다. 네, 일단 저는 공유 중지하겠습니다. 네. 하나 좀 더 질문이 있는데요. 네, 편하게 말씀하십시오. 그 질문은 아니고 그 뭐라 거기서 보면 지금 저 3D를 좀 받았잖아요. 네네. 그것을 제품으로 할 때 뭐 특허나 뭐 저축 뭐 이런 건 없어요? 페이턴트 문제나? 아, 프린터요. 아, 3D 네. 프린팅 말씀하신 거죠? 네네. 받은 것을 그냥 사용할 수 있는 건가요? 네네. 일단은 뭐 이제 그 제가 아까 예시를 드렸던 건 그 이제 정성호 교수님께서 저에게 주신 거죠. 아, 그냥 파일을 어쨌든 저한테 주신 거니까 직접 디자인 하신 거거든요. 직접 그 모델링을 하신 거라 뭐 그런 건 제가 볼 때 문제 없을 것 같고 그 이제 제가 지금 막 싱기버스 뭐 이런 프로그램들이 있어요. 그러니까 거기도 3D 프린팅 파일들을 이제 이렇게 공유하는 그런 플랫폼이거든요. 그런데 들어가시면 예, 제가 그것도 한번 보여드릴까요? 근데 어쨌든 이제 그런데 들어가면 확인을 많이 받을 수 있어요. 근데 문제는 그걸 이제 유료로 판매하면 문제가 됩니다. 유료로 판매하면 안 되고요. 그냥 쓰는 건 문제 없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네네. 싱기버스도 제가 여기 넣어드릴게요. 이거 말고도 제가 알기로 더 많이 있는데 여기가 제일 많더라고요. 뭔가가. 근데 좀 하나만 더 물어. 화면의 질이 굉장히 좀 안 좋던데 지금 아까 VR 그 뭐 특별한 이유가 있나요? 아, 제가 아까 공유 드렸던 게요? 네네네. 예, 그런 건 있습니다. 뭐냐면 이게 지금 유튜브에 올린 거 다 링크로 좀 보여드린 거거든요. 원래는 좀 괜찮은데요. 예, 그러니까 이게 원래 소스는 괜찮은데 지금 사용하시는 그 상황 때문에 그런 거죠. 네네, 맞습니다. 특히 이제 네, 줌으로 감사합니다. 연동하거나 하면 이제 얘네가 소스가 딸리면 강제로 화질을 떨어뜨려요. 그것도 제가 강제로 높일 수도 있긴 한데 아까는 어쨌든 뭐 그냥 보여드렸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예, 감사합니다. 또 다른 질문 없으실까요? 교수님들이 다들 열심히 피곤하실 것 같습니다. 네, 수업하고 계시고 또 이문영 교수님 수업도 굉장히 신선하지만 다들 아마 우리 학회 교수님들은 다들 수업에 내공이 있으시지 않으실까. 네, 그러셔서 아마 지금 다들 조금 피곤하신 저녁이시죠.
하시고 목요일 날이 또 좀 그렇죠. 금요일이 또 금요일은 휴일 같은 느낌이잖아요. 또. 네, 오늘 그럼 이문영 교수님의 5단계 소통 수업 잘 들어봤고요. 다음 주는 쉬고 2주 후에 다음 웨비나 공지하도록 할게요. 스마트하게 연구하는 방법인데요. 연구 활동에 구글 문서와 스프레드시트 활용하는 방법을 구글 이노베이터 우리나라에 지금 5명? 6명인가요? 그렇게 계시는데 김정준 이노베이터 코치님 모시고 이 스마트하게 연구하는 방법 해볼 거예요. 지금 현재 이노베이터 분들 중에서 구글 에듀케이터와 트레이너를 가장 활발하게 배출하고 계신 분이고 가장 활발하게 웨비나를 하고 계신 것 같아요. 이분이. 그래서 이분한테 코치 받고 많은 분들이 트레이너로 활동하고 계시고요. 아마 다음 수업도 기대하면 굉장히 좋지 않을까 싶습니다. 네. 또, 네. 다음 웨비나 또 기대해 주시고요. 우리 이문영 교수님 너무 수고 많으셨고요. 감사합니다. 네, 모두 수고 많으셨습니다. 잘 네.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좋은 밤 되시고요. 네. 안녕히 계세요.